김종현의 정치쇼.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정치백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의원님 어제 소위 검수완박 법안 여기에 대한 헌재 권한쟁의 심판 판단이 있었는데, 네. 뭐 위장 탈당 등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법안 자체는 무효는 아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측에서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해당 안 된다는 해계방치가 논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대한민국의 이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기관이 결정을 내려줬으면 존중한다고 해야지. 뭐 그렇게 토를 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좀 반성할 대목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게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일 이 법원을 모여할 정도의 네.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결정을 존중해서 앞으로 이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검찰개혁 입법이 이제 헌재에서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헌재 결정을 존중해서 따라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헌재 판단에 따른 민주당의 후속 조치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시던데 이게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시나요? 요 법안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건 정치적인 주장이겠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전면에 서서 이 문제를 공격해 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헌재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주장을 해왔던 법무장관은 국민들 앞에서 사실은 이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되겠죠. 본인도 뭐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권력이 앞잡이라고 하더라도 헌재 결정보다 더 앞서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좀 겸손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그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요 절차의 문제는 다른 쟁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당직 정지 요거를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 하고 대표적 유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뒷말들이 있습니다. 만장일치일 줄 알았는데 비명계인 전해철 의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보도도 있고 이 조홍천 의원도 이거 너무 졸속으로 진행된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던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의총에서 나가서 제가 해명을 좀 했는데요. 예. 이 제도를 설계할 때, 그러니까 수정할 때 제가 비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고민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생길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그 가장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 예외 적용되는 경우에. 왜냐하면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80조 1항 어떤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당직을 정지시킨다고 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적용한 다음에 다시 복구시킨다는 게 아니라 적용을 안 하기로 한 거면 적용하고 복구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적용을 안 하기로 하는 거다. 예외로 한 거니까요. 예외로 한다는 것은 적용을 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복구시켰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절차적인 문제는 이 사망, 예외로 한다는 조항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기소됐을 때 가장 신속하게 당무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예외로 빨리 인정해줘야 되니까 천천히 적용하면 예외로 인정하는 효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신속하게 하도록 당시에도 그렇게 설계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가지고 다수 의원님들께서 박수로 치면서 몰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가지고요. 어제는 의총에서는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뭐 권리당원의 300명이면
저 민주당의 전체 권리당원에 비해서는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어쨌든 네. 권리당원 300명이 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고 비명계 의원들은 야 너무 졸속으로 처리된 거 아니야라고 부글부글 하고 있고 이거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어제 이제 그 전에 당무위원회라고 하는 공식 기구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면 당 차원의 법적인 효력은 이미 발생한 것이고요. 그렇죠. 일부 반발하시는 의원님들의 문제는 어제 의총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이 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해철 의원도 말씀하셨고 김종민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고 그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은 다 인정하시는데 우리 당이 좀 절차적인 문제를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나가서 그 절차적인 문제가 비대위 차원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대체로 다 동의가 이루어진 거라서요. 네. 적어도 이 기소 때문에 이루어진 어떤 그런 당무위원회 결정 과정 자체는 어제 의총을 계기로 네. 말끔히 해결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제가 의원님 나오시면 꼭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얼마 네. 전에 좀 지난 보도긴 한데 그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와 관련해서 친명계 일각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 얘기를 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의원님? 그럼요. 일부가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이런 거죠. 언론이 좀 잘못 보도하고 있는 게 네. 검찰의 기소 때문에 저 대표를 물러나게 한다 이렇게 보도된 것은 대개 다 와전된 것 같고요. 네. 그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다들 그분들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그래서 이거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하시거든요. 어제도 전해철 의원, 김종민 의원도 나오셔갖고 먼저 검찰의 이 무리한 기소와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는 규탄을 하셨거든요. 다만 우리 당이 이래 절차적으로도 좀 엄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셨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앞으로 대표의 퇴진에 관한 문제는 거론하실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네.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퇴진을 거론할 분은 안 계시는 것 같다. 아니, 뭐 말씀하실 분이 계신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한 두세 분 정도. 네. 예, 우리가 169명인데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두세 분인 것 같고요. 아마 그 두세 분은 언론 인터뷰를 활발하게 하시는 그 두세 분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당무위원회 결정도 내렸고 어제 의총에서 얘기되는데 앞으로 더 얘기하시면은 이제 토다시는 게 돼서 예. 본인들도 좀 쑥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더 얘기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다만 내년도 총선에 이제 그 전망이 좀 불투명해지는 어떤 시점이 올 때, 예. 그땐 또 뭐 다시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금 국회에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하신 의원들도 한 50분 계시고 사실상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찬성이 사실상 당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결국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이거는 민주당이 키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의원님. 그런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50몇 명이 저 하영재 의원 저 체포동의안 찬성하신다고 선언한 것이잖아요. 예. 그분들은 찬성하기로 선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거의 가결이죠 뭐.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50명 이상이 찬성한다는데 민주당이 도와드려야죠. 네. 아니 그럼 언론 보도 보면 민주당이 가결돼도 부담, 부결돼도 부담, 이래저래 부담이라는 보도가 있어서요. 그거는 별로 부담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 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돈을 먹었다는 증거나 관련된 기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시장으로서 그런 정책적 결정을 한 것이 성남 시민의 이익에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식의 기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시장하면서 개발을 허가해주고 돈을 먹었다 이렇게 기소한 게 아니고, 근데 이 하영재 의원은 만약에 그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천을 하면서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대표적인 정치 부패고 지금까지 공천 헌금 받은 분 중에 처벌 안 나가신 분은 없어요. 네. 대부분 100%가 유죄였고요. 그래서 공천하면서 이게 매간매직이거든요. 자리 줄 테니까 돈 내라. 그래서 이건 좀 종류가 다른 범죄 행위여서 지금까지 그 공천 헌금 받은 분들은 100% 다 유죄 판결 받았고 다 처벌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에다 퇴출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이재명 저 대표하고 연결시킬 문제가 아니라 죄질이 아주 나쁜 거죠. 사실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정치백서 출연하셨을 때요. 의원님께서 한 달 뒤에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지금 그 이후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2주가 좀 넘어섰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부터 좀 해주시죠. 일단 경선 때 뭐 시끌시끌하고 전당대회가 시끌시끌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엎혀서 대표가 되셔서 그런지 별로 존재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곤 있으나 적어도 김기현 대표님 관련해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보도가 많이 적어진 것은 누가 봐도 여권의 핵심은 김기현 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아마 이런 세간의 평가와 인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네. 초반에 보면 이제 그 인사부터도 저희 친윤계로 다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 당직을. 그래서 그렇게 인상적인 활동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대화를 시도한 것, 그거는 상당히 정치를 복원시켰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통위 위원이시니까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의원분들과도 얘기 많이 나눴는데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냐 안 했냐, 독도 얘기가 나왔냐 안 나왔냐, 거기다가 멍게 얘기까지 이 일본 언론 통해서 뒷말이 자꾸 나오고 또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졸속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후폭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승적으로 결단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결국은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활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외통위를 해보니까 기시다 수상이 말이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호의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노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정상회담에서 원래 의제로 삼으면 안 되는 일본 수산물 문제나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를 거론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그걸 거론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 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그건 일본이 잘못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의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럴 때 대응을 해야 돼요. 강하게 항의를 해서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고요.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정상회담이 성과가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측의 정치적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이용당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굴욕적이다. 참 제가 볼 때마다 아니 정상회담에서 자기네끼리 은밀히 했던 얘기를 더군다나 우리 대통령이 그 대응도 안 했던 얘기를 자기들이 얘기했다라고 언론 플레이하는 그런 나라는 굉장히 예의가 없고 무례한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좀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천안함 묘지를 참배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조만간 4대강하고 청계천도 둘러볼 예정이다라는 보도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만간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보도 있던데 이 두 전직 대통령의 행보를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력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외국에 있는 외국의 민주주의 국가들도 전직 대통령들이 무슨 활발하게 무슨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봉사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정치 활동.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두 분은 사법 처리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봉사 활동 하시는 것은 저는 권유를 하고 싶은데, 정치적으로 내가 좀 억울하다든가 좀 내가 그래도 옛날에 잘 살았지 않냐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 다니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그분은 별로 정치적으로 논평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아서요.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원 정치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회적 봉사를 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전원 정치라는 것은 그분이 의도한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거 바람직하지 않죠. 그냥 오히려 뵈러 갈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어쨌든 잘 지내신지 참 인사드리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갔다 와서 두 분이 나눈 대화 내용을 자꾸 공개하고 이런 거는 썩 좋은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시백석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